필리핀에서 이 화교들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는 저희가 함부로 잘못 끼었다가는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농담 아니에요. 지금 뭐 제가 하는 말이 장난같이 들리시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영상에 말씀드렸듯 필리핀 화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필리핀에서 화교를 모르고서는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해서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필리핀의 현재 모든 분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화교가 다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교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필리핀에 화교들이 처음 정착을 한 거는 뭐 제가 역사학자는 아니라서 깊게는 확인을 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이미 1000년대부터도 이미 11세기? 그러니까 1000년대부터도 이미 중국 사람들이 중국 남쪽에 복건성 있죠? 푸켄. 거기서 많이 넘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착한 게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식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뭐 그 4, 5세대들에게 얘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 내부에서도 전란이 많고 그래가지고 수백 년 전에 이미 그 가족들이 그런 전란 같은 거 휩싸기 싫으니까 그냥 배 타고 넘어와 버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동남아에 정착을 했는데 뭐 어느 나라 가나 화교들의 특성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아남아요. 얘들 거의 잡초같이 끈끈하게 잘 살아남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리핀에도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한 가지인데 예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해외를 많이 다니셔가지고 많이 관찰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루는 돌아오시더니 저에게 해주는 말씀이 어느 나라를 가나 화교들이 맨 처음에 차이나타운을 만드는 곳은 대부분 다 그 시에 시청이 있는 곳 근처에 있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만히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진짜. 여기 마닐라에서도 저기 비논도에 차이나타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시청과 예전에 인타라무로스 스페인 시청이 있던 근처랑 다 연결 바로 근처예요. 제가 지내봤던 어느 나라 가더라도 그 도시에서는 다들 시청이 차이나타운이 진짜 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예전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런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 충추 정복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전란들이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일단 도망가야 되잖아요. 전쟁 나오면 죽으니까. 그러면 전쟁이 나는 정보를 어디서 먼저 가장 빨리 확인을 할 수 있느냐? 네, 그게 바로 시청이에요. 시청 앞에 그냥 말 타고 다니는 애들이 다닥다닥 달려가면서 그냥 전쟁이야 그러면 시청 관리들이 가장 먼저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민들이 그걸 보고 전쟁 났구나 다들 튄다고 도망가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좀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기 필리핀에 있는 화교들이 1000년 넘을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정착을 해서 잘 살았죠. 왜냐하면 돈을 잘 모으고 장사 수완이 원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들도 1500년대쯤에 이제 마젤란이 필리핀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필리핀에서 탐사대 몇 차례 4차를 보내가지고 필리핀을 정복을 하고 난 다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로 온 스페니쉬 정권은 필리핀 족장들은 그래도 말을 잘 듣거든요. 크리스찬교로 이제 카톨릭으로 이제 개종도 하고 말도 좀 고분고분하게 잘 듣고 하다 보니까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이 화교들이에요. 나는 중국 사람이다 해. 니네 말 안 듣는다 해. 이러면서 비협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이 화교 사람들이 진짜 눈에 가시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1500~1600년 지나가면서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은 스페인 통치자들이 필리핀 현지인들과 합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필리핀 현지인들 보고 야, 저 중국 애들 마음에 안 든다. 너희들 마음에 안 들지? 제껴버리자. 그래가지고 여기 필리핀에 사는 많은 화교들을 갖다가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대낮에 백주 대낮에 그 집에 가가지고 사람 남자들 목을 따버리고 찌르고 죽이고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백주 대낮에 머리채 질질 끌고 와가지고 길거리에서 돌아가는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그냥 윤간해버리고 그 다음에 죽여버리고, 그러다 보니 여기 살던 중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날벼락을 맞는 거죠. 그냥 이게 웬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망을 다니고 자기네들끼리 이제 뭉쳐 다니기 시작하면서 피눈물 흘리고 일을 박박 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오늘의 이 모욕과 이 학대, 이 살상은 나중에 우리가 복수를 해준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욱더 결속력을 강하게 다지게 된 계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1700, 1800년, 1900년대를 다 버텼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필리핀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로컬 시장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 지역을 다 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화교들이 다들 거기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내비두는 거는 자기네들이 크게 관심 없는 분야들, 그리고 여기 오는 많은 한국 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세요? 대부분 다 한국 사람 상대로 관광업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돈 벌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건 내비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 밥벌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한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저도 처음 필리핀에 왔을 때 제가 했던 일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사실은 2000년 초반 당시 2004, 5, 6, 7, 8년 그동안 그때쯤 제가 이제 카메라 액세서리를 만들었어요. 카메라 플래시 액세서리를 만들어가지고 발명을 해가지고 특허 내고 만들어 판매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외환 금융 터지면서 모든 게 박살나가지고 재고는 좀 많이 쌓여있고 해가지고 그걸 필리핀에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그걸 딱 몇 사람들과 우연히 그 당시에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사진을 같이 동호회 생활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리고 제가 제 물건을 보여줬더니 소문이 퍼져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런 쪽으로 사업을 하는 중국계 친구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만난 지 오래됐죠. 그래서 그 친구가 제안을 해가지고 제 물건을 이쪽에서 팔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뭐 그게 많이 팔릴 물건은 아니었고, 여기 필리핀에는 필리핀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디지털 SLR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그거는 귀족놀이 같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물건이 여기서 팔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중국에서 어떤 미친 공장이 그걸 똑같이 베껴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물론 품질 자체는 되게 조악했는데, 하여튼간 지금도 검색해보면 여기 나오는 대로 이겁니다. 하여간 그 당시에 저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접고, 화교 친구랑도 이제 그 다음에는 다시 뭐 크게 얘기할 게 없으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이야기는 하고 하긴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친구들이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뭐 4세대라 그랬지? 5세대?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서 정착을 했느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들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화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출신이 복건성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좀 배타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복건성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되게 강한 유대감을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화교이긴 한데 절대로 중국 공산당에서 지금 현재 중국 본토 차이니스라고 그러면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화를 냅니다. 나는 외국사는 중국계 사람이지, 나는 지금 차이니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메인랜드 차이나가 아니라고. 그만큼 이 사람들의 느낌은 자기네는 그냥 1600년, 1700년대 해외에 사는 그런 중국계의 사람이라고, 그런 계열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이 친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깨닫게 된 게 뭐였냐면은, 같이 복건성에서 온 사람들이 필리핀에 와가지고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딱 먼저 얘기를 한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려고 왔어? 여기서 필리핀에서 정착하고 살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뭐 하고 싶은데? 제가 할 줄 아는 건 잘 하는 건 없지만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일단 한번 사기를 칠 것 같은 놈만 아니면은 한번 지원을 해준답니다. 근데 여기서 황당했던 게, 제가 얘기 들으면서 놀랐던 게, 그 상권가가, 그 중국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상권가가 있으면은
가장 목이 나쁜 데로 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데로 목을 만들어 빼서 하나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장사를 할 거면은 가장 노출이 많이 되는 그곳에다 털을 하나 놔주고, 식당이면 마찬가지로 식당도 분배가 될 만한 그런 곳에 자리를 하나 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가 돈이 별로 없어? 그러면 뭐 일단 신용을 쌓아. 그 대신 내가 먼저 물건을 대줄게 하면서 물건까지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너 여기 처음 왔으니까 여기서 살 거면은 무조건 1년 안에 이 나라 언어를 배워. 그리고 도박하면은 바로 너는 아웃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동안 하는 행동을 보고 얘들이 여기서 자리 잡을 수 있겠네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관계를 쌓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여기를 살아남으려고 지키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 같은 협동심이 대단합니다. 자기네끼리 그렇게 뭉치는데 어디 다른 외국인들이 오고 들어가서 자리를 만들 수 있겠어요?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뭐 무조건 공짜로 뭐 다 해주고 그냥 아무런 것 도움도 안 받느냐? 그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새로 온 외직 후켄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식당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도와줬던 멘토 같은 사람이 그냥 걔 식당에다가는 다른 건 납품을 그냥 정상 가격으로 다 싸게 해주지만 딱 젓가락이지 않습니까? 젓가락 같은 거. 젓가락은 자기가 일반 가격보다 조금 더 비싸게 마진을 남겨가지고 그 친구한테 넘긴다고 공급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게 비싸다고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지고 그거를 바꿔치기 안 한답니다. 자기를 여기서 살게 해준 은인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일절 평생 자기가 이 사업 받을 때까지는 그 젓가락은 그 사람에게만 공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들의 의리인 것 같습니다. 거의 관시죠. 이렇게 이 나라에 오는 중국 사람들끼리 그렇게 담합을 하고 유대관계를 가지고 서로 밀어주려고 하는데 웬간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털을 뺏을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저는 국뽕을 취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해외에서 여기저기 살면서 많이 보지만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한 3-4명만 모이면은 딱 팔을 나눠요. 당파 싸움 하는 것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뭐 여기저기 뭐 무슨 회를 만들어 가지고 감투 쓰는 거 좋아하고 그러면서 서로 헐뜯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PC방이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장사 잘 된다? 그러면 한두 달 안 돼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한국 사람들이 또 옆에다가 또 가게 차려요.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서로 그냥 물어뜯기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웬간해 가지고 여기서 중국 사람들이랑 사업하기, 경쟁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중국 사람들의 담합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프로그램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랑 저랑 같이 이제 여기 필리핀의 아발론 교육의 필리핀 현지법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저는 기획팀장이었고 그 형님은 프로그래밍 팀장. 그래서 그 형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형이 여기 마닐라 오기 전에 예전에 한국에서 프로그래밍 해서 번 돈으로 세부에 가가지고 세부에서 크게 일식집을 차렸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호되게 중국 사람들에게 당했던 교훈 하나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요, 어느 지역을 가나 마찬가지겠지만 세부 지역에 가도 세부 중국인들끼리 이제 상권을 쥐고 흔드는 중국인들끼리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번 이제 모임을 개최해가지고 만나면은 이야기를 한답니다. 야,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 돈을 한번 벌어볼까?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야, 너 여기 세부에 외국 사람 상대로 하는 식당들이 참 많은데 거기들은 다 단가가 세잖아. 가격이 싼 물건 파는 데가 아니고 싼 음식 파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음식 재료 중 양파도 녹색 양파가 있고 하얀색 양파가 있는데, 하얀색 양파는 싸고 아무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라고는 소용없지만 고급 식당에서 쓰는 거는 이 보라색 양파다. 이걸 갖다가 한번 이걸로 돈을 벌어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냐면요, 세부는 섬이다 보니까 각 세부로 들어오는
모든 항구의 배, 포트에 가서 대기를 하고 육지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곳에는 거기 최앞에서 맨 앞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다들 딱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하는 그 취급 품목 그 녹색이 아니라 보라색 양파 그에 들어오는 배들은 이 사람들이 다 도리를 해버려요. 그것도 뭐 가격을 평상시 사던 가격이 한 1.3배, 1.5배 정도를 주고 싹 다 도리를 하고 하는 얘기가 앞으로도 한 1, 2주 동안은 우리가 다 도리를 한다. 너 다른 사람에게 팔면은 다음부터는 넌 장사 없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를 가지고 오늘 와서 판매하는 중간 상인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가격을 싸게 후려치는 것도 아니라 더 얹어서 준다니까 다 팔죠. 그래서 결국엔 이 사람들이 이 양파들을 자기네 창고에 꽉꽉 쟁여놉니다. 한 1주, 2주 정도.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식당들은 당연히 그게 바로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장에 갔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 빠지면 요리를 못해. 큰일 났네.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면서 이제 점점 쩔쩔매기 시작합니다. 이게 일주일 지나고 나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완전. 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얘들 알죠. 이 사람들이 지금 다 도리했다는 것을. 그럼 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2배 줄게, 제발 파세요. 안 팔아요? 창고 뒤편에서는 그게 땡볕을 맞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문드러지고 썩어 나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도 아랑곳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이제 식당 하는 사람들 피를 다 말린 다음에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때 창고를 열어요. 그 가격을 갖다가 거의 한 7, 8배, 10배를 해서 그냥 팔아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그동안 뭐 처음에 들어왔던 가격보다 30% 더 준 부분, 그리고 창고에 썩어서 없어진 부분 다 빼더라도 엄청난 이익을 남긴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담합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비단 이런 세분만 얘기도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생필품, 닭고기, 돼지고기, 그것도 다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충분히 유통하고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만큼 무섭고 치밀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화교 사람들을 보면은 딱 겉으로 얘기를 하면은 나는 화교인데 필리핀어야, I'm 필리핀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앞에서는 필리핀어라고 얘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 뒤에서는 자기가 중국인인 거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장사할 때만 앞에서 나는 필리핀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게 셔터 문 닫는 순간, 그리고 아니면 집에 다시 들어가면서 이제 슬랩바 벗고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냥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 자기가 뭐 메인랜드 차이나, 그러니까 현재 중국에서 온 중국 사람이냐 그럼 되게 화를 내요. 뭐 그런 부분이 이 사람들에게 존재를 하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리핀에서 이 화교들도 좀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는 저희가 함부로 잘못 끼었다가는 진짜 지도새도 모르게 날아가는 수가 있습니다. 죽습니다. 이게 농담 아니에요. 지금 뭐 제가 하는 말이 장난같이 들리시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기 필리핀 화교들이 예전에 하도 그렇게 필리핀 사람들과 스페인 사람들에게 많이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사람들 눈에 잘못 보이면 지도새도 모르게 사람 사서 죽여버려요. 뭐 그거 시체도 못 찾는데 완벽한 범죄죠. 그 누가 합니까? 뭐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 그런 점을 아시고 여기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많은 걸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화교들과 친해지지 않고서는 사업하기 힘듭니다. 제가 알던 분 한 분도 여기서 자동차 관련 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시장 진입하려고 했을 때 멋모르고 잘못 덤벼들었다가 중국계 사람들에게 찍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목숨 건지고 살아나와가지고 자기가 아는 다른 중국 사람들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겨우겨우 어떻게 만나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나는 조그맣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라고 어떻게 협의를 하고 좋게 끝나가지고 그 사람들 허용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분 사업 잘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십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진짜 위험한 게 필리핀의 사업이에요. 이게 화교들이 하는 걸 건드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길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국 사람이나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냥 로컬에서 조금하게 하는 뭐 그런 장사하는 분들이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니라 좀 체계적인 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좀 아이템이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를 통해서라도 화교들과 그쪽 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화교들을 알게 되어 가지고 인맥을 쌓으시고 그 화교들과 관계를 형성하셔야 됩니다. 관계를 형성하시고 난 다음에 좀 부탁을 해서 그 사람들의 이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그 사람들이 좀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밀어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업이 잘 될 수가 있지. 그러지 않고 나 막무가내로 달려다가는 어느 날 이게 문제 생겨요. 하여간 이게 현재 필리핀을 쥐고 흔드는 필리핀 화교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지 이건 제가 또 따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실 생각으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한번 그 동네 차이나타운에 가셔가지고 거기 차이나타운 가게들을 많이 구경하시면서 화교 주인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 보세요. 한번 벤치마킹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 거주하는 많은 한국 분들은 그냥 가게 그냥 거의 방치 상태로 내비둬요. 주인장이 가게를 안 보는데 돈을 벌려고 하겠다?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주인장이 가게 없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돈이 다 딴 데로 가거나 애들이 서비스를 개판으로 치거나 물건을 잘못 흥정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주인들이 가게 없으면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정말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번 화교들이 장사하시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60대는 할머니들도 딱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할 일 없어도 거기 가게 안에 앉아있고, 그걸 배우는 손자 손녀뻘인 애들도 바로 앞에 딱 대기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필리핀 현지인 직원들이 장사를 대신하죠. 그렇게 그걸 관리를 하고 그걸 가르치다 보니까 화교들은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장사하는 게 몸에 익혀 있습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거는 저희도 분명히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나 화교들의 영향력은 엄청나죠. 물론 한국에서는 화교들이 빛을 못 본 유일한 국가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거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화교들의 상술이 엄청 대단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사람 뭐 때론 저도 안 좋아하긴 하지만 화교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사실 괜찮은 사람들 은근히 많아요. 저도 그런 분들 덕본 적도 몇 번 있고 고마운 부분들도 있기는 하고, 그리고 지금도 연락하는 화교 친구 몇 명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참 얘기할 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도 필리핀에 사시면서 좋은 화교 친구 몇 명 정도는 같이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 살면서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쁜 일이 해가 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영상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화교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뭐 여러분께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봐왔던 화교들의 삶을 그냥 전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도 이제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